자, 7강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입니다. 자, 뭐 하는 거냐? 요 앞중간에 뭐 봤어? 자, 우리가 5강에서 나눗셈을 해봤어. 그 다음에 7강, 6강 넘어와서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란 부분을 배웠어.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어떤 개념 하나를 만들 거야. 자, 뭘 만들 거냐? 첫 번째. 나머지 정리란 개념 만들 거야. 자, 내용상 보면 나머지 가지고 뭘 하나? 저거에다가 설명書내용 붙이면 뭐냐면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는 방법,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찾는 방법, 어떤 다항식을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찾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기본 개념은 한 가지야. 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 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거야. 1차식. 그럼 몫이 있었겠지. 1차식 나누면 나머지는, 자, 무조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1차식보다 작은 게 온다면, 자, 1차보다 작으면 뭐야? 빵차지. 빵차는 상수항만 하거든. 상수항은 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Rx라고 쓰지 않고 R이다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다, 여기에서? 이 나머지 R 값을 어떻게 쉽게 구할 거냐. 말 그대로 나눗셈을 하지 않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식이 아니에요. 주어진 나눗셈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항상 뭘 바꿔야 된다? 무조건 검산식으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검산식 바꿀 거야. fx는 x-a의 qx 더하기 r. 됐죠? 자, 우리 목적이 뭐라고? 이 r 값을 찾고 싶어. 근데 이거 어차피 상수잖아. 그쵸? 이게 등식이지. 등식 안에 들어있는 특정 상수의 값을 찾고 싶어. 뭐야? 이게 미정계수법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미정계수법이네요? 그러면 저것도 미정계수법이면 계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을 쓰면 되겠네. 그러면 주어진 건 어떤 방법을 쓰면 참 좋겠느냐? 자,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계수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미지수 하나 찾으려고 다 전개하는 건 약간 시간 낭비야. 미지수 한 개짜리면 수치 대입법이 좋아. 그래서 뭐 할 거다? 이거 할 거야. R값만 찾고 싶어? 그러면 X에다가 A 대입해 봅시다. 갑자기 왜 A예요? 요거 0 되는 값. 그럼 뭐가 되겠어? X에 A 대입하면 FA는 얘 0 돼서 없어지지. 그냥 나머지. 자, 이게 왜요? 왜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고민하지 말고 1차식 0 되게 해주는 x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fx식이 있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있대. 자, 저 fx 다항식을 x-2로 나눌 거야. 뭐 qx 나머지 r이 있대. 자, r값 구하고 싶어. 뭐 고민해? 고민할 거 없어. 뭐 하면 되겠어? 1차씩 나오는 거네? 나머지 구하는 거야? f2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거 0 되는 x의 값 퇴임만 하면 돼. 왜? 이 원리가 있으니까. 미정계수법 수치리. 그럼 끝났네. F가 몇이야? 집어넣어서 2는 4, 3, 12. 8, 2 계산하면 6. 끝. 됩니까? 따라서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정리는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썼다? 수치 대입법의 방법을 써서 찾았다. 이게 우선 기본이야.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 정리 세 가지를 했죠.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 정리, 2차식 나눌 때, 3차식 나눌 때 있는데 2차식 나눌 때와 3차식 나눌 때도 여기서 썼던 방법을 비슷하게 갖다 쓸 거야. 그래서 그거는 개념화 시키지 않고 문제 풀 때 유형화 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개념은 이거 하나야. 무조건 1차식 나눌 때의 나머지는 고민하지 말자. 무조건 뭐다? 그 나누는 식 1차식 0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나머지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자, 여기에서 건드릴 상황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인수정리란 건 뭐냐? 자, 인수정리. 어우, 너무 중요해요. 인수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인수정리의 방법은 나중에 고3 끝날 때까지 갖다 쓸 거거든. 그래서 중요해. 솔직히 나머지 같은 이 개념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1학년 때 배우고 나면 2학년, 3학년 때 쓸 일이 별로 없어. 왜? 나머지 찾는 문제잖아.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면 식 가지고 나머지 찾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거든. 그때 되면. 근데 인수정리는 정말 중요해. 왜냐? 근데 선생님 인수정리가 뭔데요? 자, 우선 인수가 뭔지부터 봐야 돼. 인수. 자, 우리 학교 1학년 3반에 있는 최인수가 아니야. 자, 인수. 어디서 만들었을까? 인수. 너네 쓰는 용어처 하나 있잖아. 인수. 뭐 있을 것 같아? 소인수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고. 그쵸? 그 인수 말하는 거야. 자, 뭔 말이겠어?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저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의 뜻이 뭐야?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시키라고. 그래서 쟤는 x-1, x-3 되죠? 얘네가 인수야. 이게 인수야. 쟤네가.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인수정리라는 것은 어디에 관계된 내용이다? 인수분해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직 인수분해 안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서 배운 인수정리를 나중에 인수분해에 포함을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나중에 2학년, 3학년 넘어가면 참 안타깝게도 여기 인수분해 방법 되게 많이 배우거든. 엄청나게 한 10몇 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 안 써. 2학년, 3학년은. 그 중에 하나가 좋아. 인수정리. 그래서 중요해. 자, 뭐냐? 자, 이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된 형태꼴이야.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fx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쟤를 x 마이너스 뭐 2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2가 있대. 나눠서 봤더니 자, 나머지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나머지를 어떻게 계산해?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0 되는 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를 봤어. 계산해 봤더니 어머 f2가 0이야. 예를 들어서 0이야. 그러면 뭔 뜻일까? f2가 0이다. 자, f2가 뭔 뜻이에요? fx라는 식 x에다가 2 넣으면 뜻이지. 근데 2를 넣어서 0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해석할 수 있다? 아, fx는 x-2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왜? 나머지가 0이잖아. 그리고 2 넣어서 0이야? 그럼 x-2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뭐야? 몫이지. 그러면 몫을 갖다가 계산해내면 그것들을 가지고 인수분해처럼 정리하면 되겠네? 말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까? x-2로 조립제법 쓰면 되잖아. 되겠습니까? 찾아놨으니까 벌써. 찾아놨잖아. 찾아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립제법 써서 나온 몫이 얘 나머지의 인수들이 되겠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걸, 자,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버릴 거야, 형태를. 자, 얘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이런 거 봐볼 거예요.
자, 뭐 할 거냐면 자, x 세제곱 플러스 4x 여기 4 너무 크다. 마이너스 2x 제곱 헐 플러스 2 4가 있어. 이런 식이 있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라는 식이 있어. 자, 주어진 식을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인수정리는 얘가 나머지에 대한 문제 가지고 푸는 문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수정리는 인수분해에 갖다 쓸 거야. 쟤는 그걸 미리 배운 것 뿐인 거야, 형태가. 자, 뭐를 하자? 얘부터 찾을 거야. 주어진 것을 도대체 뭘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될까부터 찾을 거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0 된다? 뭔 뜻이야? x에다가 a를 넣어서 계산한 게 0 된다는 뜻이지. 그쵸? 자, x에다가 뭐 대입하면 0 될까? 뭐 큰 수는 필요 없어요. 대충 넣으면 돼. 대충. 뭘 넣으면 0 될까? 2 어때? 2. 자, x에다 2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8, 2는 4, 2, 8, 2는 4, 4, 0 나오지. 다시 말해보고 돼. 얘는 2로 딱 떨어진다는 소리죠. 말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쓸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조립제법을 써버리면 자,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몇으로? 2로. 써버리면 1은 2, 0, 0, 2, 4, 0 되지. 되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여기에 1, 0, 2라는 것은 몫의 개수들이지. 그럼 얘는 2차, 1차 상수항이었겠네? 맞아? 따라서 얘는 뭘 말하는 거야? x 더하기 2를 말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제 끝난 게? 그러면 이 내용을 조합하면 결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얘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인 상태로 딱 떨어져.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내용 여기까지? 이럴 때 갖다 쓰는 게 인수정리야. 그래서 인수정리는 인수분해에 이용되는 건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 얘는 나머지가 0인 경우. 근데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케이스죠. 그럼 딱 떨어지는 케이스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생긴 모양 자체가 인수분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에 이용되는 거야. 형태를. 그러면 이 인수정리라는 걸 잘 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 얘부터 잘 찾으면 된다. 저거부터 잘 찾으면 된다. 왜? 요것만 찾아놓으면 얘가 2였을 거야. 그럼 바로 조립제법. 그럼 몫을 만들어. 그게 인수분해는 거야. 되죠, 여기까지? 그럼 관건은 뭐다? 이게 관건인 거야. 쌤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찾으면 조립제법을 못해?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요? 아무나 막 넣어요? 아니요. 아무거나 막 넣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자, ax제곱 플러스 bx 뭐 할까? 자, 이 정리야. 여기 쓰자. 자, fx식을 뭐라 쓰지? 바꿔 쓰려니까 좀 힘드네.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차씩 썼지만 솔직히 문제는 몇 차씩 나올지 모르지. 알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문이상은 그냥 n차라고 할게. n차. 뭐 쭉 갔어. 맨 마지막 상수항을 뭐라 쓸까? A, B, C, D, E 뭐라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니다. 귀찮다. 자, fx식을 그냥 n차 다항식이라고 하자. 식으로 쓰는 것이 복잡하네요. 자, 어떤 n차 다항식이 있는데 그 fx식을 x-a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 되는 a를 찾고 싶어. 얘처럼 2 넣어야 0이지. 그치? 그러면 이 2라는 즉 요 a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아무거나 막 넣는 거 아니야. 얘만 집어넣으면 돼. 쟤는 자, 요 fx라는 다항식의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해. 자, 최고차항이 몇이에요? 1이죠? 약수해봐 1이지? 상수항 마이너스 4 그냥 4라고 봅시다. 4 약수 뭐 있어? 1, 2, 4 있지. 그걸 분수값으로 만든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최고차항 계수 1이야. 여기 4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0 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4밖에 없어. 다른 거는 백날 넣어봐야 0이 안 나와. 이해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찾는 것도 문제의 한 일환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물어봐. 웬만하면 1 아니면 2야. 대부분. 원래는 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 점을 써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더라고. 보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 안에서만 해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그러면 찾았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바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수분해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인수정리야. 그래서 지금 설명은 했지만 나중에 인수분해 가면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내용 되겠습니까? 자, 이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다가 적용시켜봐야 좀 완벽해질 거야. 근데 그거는 그래서 식들을 쭉 보시면 좀 많긴 해서 이게 예제 문제 풀면 그때 완벽해질 겁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자. 첫째,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2다. 첫 번째, 끊어. 자, 뭐겠어? 첫 번째 주어진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어요. 나머지 2랍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g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gx라는 다항식을 x-3 나누었어. 왜 이렇게 썼을까? 자, 몫은 몰라. 그냥 qex라 쓸게. 헷갈릴까봐. 자, qex 뭐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몫하고 여기서 나오는 몫이 헷갈릴까봐. 나머지 몇이래? 이거 마이너스 2래. 자, 이렇대. 자, 우선 끊어. 문제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자, 이게 조건이야. 자, 그러면 조건을 좀 해석해야겠지. 자, 문제 쓰여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어. fx란 다항식 x-3 나눴을 때 몫이 몰라. 나머지가 2야. 근데 뭐다?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면 뭐다? 무조건 뭐다? 얘다. 뭐다? 1차식 0 되게 해주는 x의 값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나머지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개념에서 설명된 부분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그러면 똑같은 내용 따지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는 g의 3의 값이겠네. 될까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다음과 같은 이만큼의 문장이 나오면 고민할 거 없어. 아, 저건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그냥 나머지 정리구나. 그럼 바로 뭐 나와야 돼?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F3은 2야. G3은 마이너스 2야. 바로 나와야 돼. 이와 같은 과정 거치지 말고. 되겠어요까지? 그럼 이제 끝났네. 자, 조건 만들었어. 자, 이제 문제 봐보자. 뭐 하자? 자, 3배의 fx와 2배의 gx 더한 식을 이젠 얘로 또 나눌 거야. 나머지 구하지. 그러면 주어진 거. 자, 문제 뭡니까? 3배의 fx식과 2배의 gx식을 x-3 나눴을 때 뭘 찾자고? 나머지를 찾으래. 이게 몇이냐? 고민할 거 없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여기에 어떤 식이 온 건 관심 없어. 뭘로 나누냐? 1차식. 어떤 식이 오던 관심 없고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눈 거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나머지는 그 1차식 0되게 해주는 x의 값 대입하라고. 즉 나머지 뭐가 돼? 3배의 F3 더하기 2배의 G3인 거야. 됐나요? 여기에 무슨 식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식이 오던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무조건인 거야. 나머지 정리. 이해될까? 그럼 끝났네. F3 구해놨고 G3 구해놨잖아. 그럼 넣기만 되잖아. 자, F3 몇이야? 2, 6. G3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럼 답 몇 나와? 2 나올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어떨 때 쓰는 거였다?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뭐만 기억하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고민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된다? 0 되는 x의 값 대입해서 계산한 게 나머지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62번은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 정의에 대해서만 한번 정의시켜 봤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예제. 이번엔 63번. 으쌰. 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따로따로 나눌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3 나왔고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나왔대. 뭐 하자? 자, 똥공미하지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다? 아, 나머지 정리구나. 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머지 정리 문제구나. 왜? 1차식 나눈 거니까. 그럼 바로 뭐 나와? 아, 그러면 f에 요거 0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 그럼 대입해서 f 마이너스 1 값은 3인 거고 이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 그럼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가 바로 나와야죠. 저게 나머지 정리니까. 될까? 자, 조건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이걸 갖고 풀 거야. 조건 만들었으니까. 자, 이제 뭐 하지? fx식을 요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해보자. 결론은. 자, 나눗셈 문제예요. 그럼 나눗셈 문제는 뭐 하라고 그랬지? 무조건 검산식부터 쓰자. 그러면 fx식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자, 몫은 모르겠어. 뭐 qx 더하기 rx라 씁시다. 됐나 여기까지? 자, 이럴 때 우리 뭐 찾자고? R1의 값을 구할 건데 R1이 뭐야? RX란 식 X에 1 넣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RX라고 쓰지 말고 식의 형태꼴로 바꿀 거야. 자, 어떻게? 몇 차식? 2차식. 그러면 나머지는 최대 몇 차까지 나올 수 있을까? 무조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죠.
그렇잖아. 이렇게 배웠잖아. 무조건 나머지는 나누는 숫자보다 값이 작아야 돼. 따라서 얘는 식이니까 얘가 2차였다라면 나머지는 제일 크게 나와봐야 1차까지밖에 못 나온다. 그래서 뭐라 쓰자? 이렇게 씁시다. ax 플러스 b. 될까? 그래서 결론 뭐 찾을 거야 우리는? 결론은 R1의 값. A 플러스 B가 몇이냐고. 얘 찾으래. 그럼 우리 못 찾으면 돼. A하고 B만 알면 되겠네. 그쵸? 그럼 생각해봐. 자, AX 플러스 B가 여기 들어있어. 이게 등식이야. 등식에서 특정 미지수 값을 찾으세요. 무슨 문제? 미정계수법.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3 끝날 때까지 등식 안에 들어있는 특정 미지수의 값을 찾는 방법은 무조건 미정계수법이야. 그러면 우린 뭐만 고민해? 계수 비교법을 쓸 거냐, 수치 대입법을 쓸 거냐면 고민하면 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주어진 거 계수 비교법 쓸 건지 수치 대입법 쓸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자, 계수 비교법을 쓰려면 뭐가 가능해야 된다? 전개가 가능해야 돼. 전개가 안 되면 계수 비교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얘 전개할 수 있을까? 자, 무슨 식이야? 몰라. 없잖아. 몫은 알아? 아니, 없어. 몰라. 아무것도 몰라. 식 자체를 몰라. 그럼 전개 못해. 그럼 계수 비교법은 쓸래야 쓸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밖에 없어요. 즉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 숫자를 넣으라는 뜻인 거야. 되겠어? 그럼 뭘 넣을 거냐? 쌤, 수치대입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벌써 힌트가 있는데? 괜히 만들어 온 거 아니잖아? 응? 뭔 뜻이야? x에 마이너스 1 넣으세요. 뭐야?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는 거지.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x에 마이너스 2도 넣어봐야지. 그럼 집어넣어주면 f에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럼 몇 대? 자, 잘 보시면요. 요거 인수분해됩니다. 즉 이거 왜 마이너스라고 왜 마이너스 넣을까? 넣으면 0돼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거야. 나중에 이런 조건이 없어도 수치대입법을 쓰려면 여기 부분이 없어지는 값을 넣어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참 다행스럽게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돼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값 같은 이와 같은 형태의 조건 주어지면 딴 거 하지 마. 넣어보는 거야 무조건.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뭐 나오겠지 그러면. 그럼 넣어서 0 됐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그게 몇이라고? 3. 자, F 마이너스 2. 똑같아. 이거 0 돼.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2. 자, 우리 뭐 구할 거라고? 얘 구할 거야. 그러면 A 값, B 값 찾아야지. 식 2개 만들었지. 그럼 뭐 하면 될까? 연립이지. 그럼 되겠지. 뭐 가간법 쓰던, 뭐 대입법 쓰던. 됩니까? 따라서 뭐 하자? 딱 봐도 B 없애면 되겠네. 자, 뺄게요. 그럼 없어지죠.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 빼면 A는 빼면 4. 될까? 그럼 A 값이 4면 B 값은 7. 답은 1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뭘 쓴 거야 이것도? 나머지 정리에 대한 조건으로 미정계수법 형태에 대한 문제를 푼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첫째, 주어진 문장에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고 첫째. 둘째, 저 문제에서 언급된 저 나머지가 RX랑 보고 나머지 이 정도는 나오겠네 라는 걸 따질 수 있어야 되고. 셋째, 우리가 구할 식과 여기 조건 만든 걸 어떻게 결합을 시키지? 라는 형태. 다시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함수값 비스무리 조건 주어지면 딴 거 하지 마. 넣어보는 거야 무조건. 그럼 뭔가 나와 분명히.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만 확인 잘 하시면. 그러면 푸는 건 없지 않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3번. 됐죠?
오케이. 소진이 네가 지금 강의를 안 듣고 와서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돼, 지금. 그치? 우선은 봐야 돼, 그래도. 왜? 보고 나서 가서 보면, 강의 보면, 아, 이게 그거였어? 연결이 돼. 그러니까 들어야 돼, 자꾸. 자, 6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예제 문제. 뭐가 있을까? 어디 보자. 자,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다. 2차식으로 나누는 거네. 그 나머지 정리는 아니야. 나머지 정리는 어떨 때만 쓴다? 1차식 나눌 때. 그러면 쟤는 뭐 할까? 우선 검사식 써보자. 우선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몫은 몰라 나머지는 2x 플러스 됐죠? 나누는 식 목 더하기 나머지 썼어.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장. 자, 또 똑같은 fx를 이번엔 x-1로 나눴어. 또 1차식 나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럼 뭐야? 나머지가 4라고 나왔다. 아, 그럼 바로 뭐 나와야겠어? f2는 4인 거야. 됐나요? 어디서 만든 거다? 주어진 거 fx를 x-2로 나누는 나머지니까 여기서 이거 나와야지. 됐죠? 자, 그러면 조건을 해석해봤어. 자, 이제 뭐 하자? 그러면 fx라는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럼 저것도 한번 식으로 써봐야죠. fx식을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찾지. 얘를 찾으래. 그러면 자, 주어진 조건 두 가지를 충분히 활용을 잘해서 요 나머지를 찾을 거야. 됐나요? 자, 우선 물어볼게요. 여기 몫이야. 나머지야. 뭘로 나누는 거야? 이걸로. 몇 차씩? 3차. 그러면 나머지는 최대 몇 차까지? 2차까지. 따라서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ax제곱 bx 플러스 c였었을 거야. 됐지? 자, 식을 다시 써봅시다.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몰라 몫은 나도 관심 없어. 왜? 못 구하는 문제 아니니까. 이렇대. 됐죠? 자, 뭐 할 거예요? 이거 찾으래. 그럼 이걸 찾는다는 것은 A 값하고 B 값하고 C 값 찾는 소리겠지? 그럼 미정기수법이야. 그럼 미정기수법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 대입법을 쓸 거냐? 개수 비교법을 쓸 거냐? 생각해 줘야 돼. 되나요? 근데 딱 봐도 이거 개수 비교법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왜? 전개가 안 되니까. fx식이 뭔지도 몰라. 몫이 뭔지도 몰라. 전개 못해. 개수 비교법은 싹 다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전개 못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쓸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수치 대입법밖에 없어요. 그럼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x에다가 뭔가 숫자를 대입하자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조건 보면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얘밖에 없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 조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 3개인데? 문자 3개 값 찾으려면 대입할 거리도 몇 종류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은 딱 한 가지. 세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수밖에 없어. 하나의 문자로 줄여서 요걸 갖다 쓰면 구할 수 있을 거야. 다른 걸 더 대입할 게 없어요. 조건 봐봐.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 첫 번째 문장 가지고 요식 만들어 봤고 두 번째 문장 갖고 나머지는 했고 세 번째 문장은 얘 문제고 더 이상의 조건이 없어. 그래서 문자는 3개야. 근데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쌤 이거는 어디다가 땄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A하고 B하고 C를 갖다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문자 하나로 줄일 때 저 첫 번째 조건을 갖다 쓸 거야. 되겠습니까? 내용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자, 이거 해석해요. 사실 뭔 말이야? fx식은 이걸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걸 잘 봐보자. 자, 나 뭐 하나 물어볼게. 자, 7을 2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나머지 1 나오지. 그쵸? 근데 7을 직접적으로 2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나눠보자. 자, 4 더하기 3을 2로 나눌 거야. 그럼 이거 분배 법칙해서 이렇게 나눠도 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몇 나와? 0.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1이라는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겠네? 그쵸? 여기 나머지는 0이야. 여기 나머지가 1이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나눗셈을 이렇게 연산해도 상관은 없잖아. 맞습니까? 자, 뭔 말이다? fx라는 다항식은 x제곱 빼기 1로 나누면 얘가 나머지거든요. 이것도 fx식이지. 되겠어? 그럼 어떻게 봐보자? fx를 7처럼 볼 거야. 요 부분을 요거 4처럼 볼 거야. 요 부분을 요거 3처럼 볼 거야. 되겠어? 그러면 직접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야. 나머지 찾으려고. 이렇게. 똑같이 전체 7을 갖다가 4 더하기 3으로 쪼갰어. 그래서 이거 따로 나누어서 나머지 찾고 요거 따로 나누어서 나머지 찾을 거야. 이렇게 보자는 거지. 될까요? 자, 근데 요 식을 갖다가 얘로 나눌 거야. 그럼 잘 봐봐. 어차피 나눗셈이면 분수식이지. 근데 요건 분자고 요거 분모 볼 수 있죠. 근데 이 위에 뭐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 있네. 이거 약분되는 이렇게. 약분된다가 뜻이 뭘까? 나누어 떨어진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나와? 안 나와. 이해돼요? 아니, 근데 왜 나머지가 0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4모.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되는 거는 나머지가 없는 거야. 되겠어? 따라서 나머지는 어디에서 생긴다? 여기서 생긴다. 여기서. 여기 나머지 안 생겨. 여기서 생겨. 여기서. 어떤 나머지? 2x 플러스 3. 될까? 그래서 직접 나눠보려고. 얘를. 자, 어떻게 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려고. 그럼 몫은 몇일까요? 자, 차수 똑같죠? 차수 똑같으면 a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ax 제곱 뭐이 나오겠지? 그치? 즉 몫이 몇이다? a.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는 2x 플러스 3 나와야 돼. 왜? 그렇다고 말했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바꿔 쓰셔도 되지 않나요? 자, 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a고 얘가 나머지야.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되겠네. a에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x 플러스. 이라 써도 되겠네. 그렇죠? 누구를? 얘를. 요 부분을 요렇게. 될까? 뭘 쓴 거야? 이 방법 쓴 거야. 이 방법. 요걸 해석해서. 그러면 자, 여기 미지수 몇 개였어? 3개. 여기 미지수 몇 개? 1개. 이 1개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나머지 부분이야.
그럼 우리 뭐야? A만 찾으면 되겠네 이제. 문자 한 개. 그럼 이제 뭐 쓸 수 있어? 얘 써도 되지. 될까요? 자, 그래서 결론. x에 2 대입하면 f2는 0대에서 없어집니다. 2 넣어주면 2는 4, 3a 더하기 2는 4, 7. 근데 그게 몇이야? 4래. 따라서 a값 몇? 마이너스 1. 그럼 끝났지.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부분이거든. 되겠어? 그래서 뭐다? 아, a에 마이너스 1만 넣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많이 어려워. 지금 이거 딱 듣고서 100% 이해되면 난 뭐 더 가르칠 게 없어, 솔직히. 이거 나중에 3월달, 4월달 가면 이거 한 100번도 더 할 거야. 더 해야 돼. 왜? 시험 나오거든, 이 문제는. 지금은 뭐만 이해해도 돼? 첫째, 주어진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언급된 문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를 쓸 수 있는가? 요까지만, 첫째.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를 응용했다라는 정도만 우선은 알고 있으면 돼. 우선은. 지금 당장 이거 100% 이해 못해. 우선 보는 거야. 아, 우선 조건을 저렇게 쓸 수 있구나. 아, 식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쌤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 지금 안 돼도 돼. 상관없어. 되겠습니까? 됐죠? 결국 뭐 썼다? 이거 쓴 거다. 아, 어떤 식을 나누어서 나머지를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서 나머지 찾아도 되는 거구나. 이 방법 쓴 거야, 형태는. 그래서 나중에 얘를 공식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개념으로 쫙 잡지 않고. 아시겠죠? 자, 64번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대신에 크게 의미는 안 두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됐죠?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한 건 솔직히 여기 부분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야. 보고 써야 돼. 나오면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은. 알겠지? 자, 넘어가죠. 자, 65번 갈게요. 어우, 이거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진도를 조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느려지고 있어.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나 봐. 자, 65번.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저렇다. 2차식으로 나누는 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검산식 써야 돼.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몰라요. 뭐 관심도 없고요.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4. 자, 검산식 썼어. 두 번째, 똑같은 식 fx를 가지고서 우리 뭐 하자? 이런 식을 만들지. 이 식을 예로 나눌 때 나머지를 찾으래. 저게 문제야. 자, 저런 식의 문장을, 수식을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자, 있는 그대로 쓰면 뭐가 되겠어? f의 2x-3이라는 저식. 뭔 식인지도 몰라. 왜? fx 뭔지 모르는데 뭘.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알 게 뭐 있어. 어쨌든 난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있대. 이게 뭐 하는 식이야? x 부분에 2x-3 넣어서 변형시킨 식이야. 뭔지도 모르겠지만 저 식을 x-1로 나눠. 그럼 뭔가 몫이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야. 검산식은 안 썼어요. 그냥 써봤어. 자, 뭐 구하재? 얘를 찾으래. 쟤를 찾으래. 자, 그러면 뭐 하자? 몇 차식으로 나눈 거야? 1차식. 무조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것은 무조건 뭐다? 나머지 정리.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뭐 해라? 이거 0 되는 x의 값 넣으라고 여기다가.
그럼 x 1 넣으면 자 이거 0 되는 x가 몇이야? 1이잖아. 대입하면 몇 돼? f-1이지. 그쵸? 즉 뭐야? 이 식에서 나머지는 f-1이래. 얘래. 얘를 찾으라고. 얘를 찾으라고. 되겠어? 그러면 이 값을 어디서 찾을까? 여기서. 여기서. 아니 쌤 이거 네모 모르는데 찾을 수 있어요? 잘 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없어져. 이해돼요? 항상 문제 키 나와. 쌤 이걸 어떻게 찾아요? 얘 모르는데 이거 넣으면 없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 항상.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서 없어져. 맞습니까? 끝났네요. 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될까? 문제는 뭐야? 이렇게 나오려면 쓰여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수식으로 전환해서 내용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 문장으로 검산식 써봤고 두 번째 문장으로 얘 나머지 정리구나. 내용을 쓴 것뿐인 거예요. 형태는. 될까요? 자, 진짜 나머지 정리는 별거 아니야. 아까 64번이 어려웠던 거지 그거는 독특하게 어려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내가 공식으로 전환시켜주면 맨날 푸는 법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 바꾸면 돼. 끝. 되게 쉬워져. 우선은 이런 내용들 되겠습니까? 내용이 될까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66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 지울게. 자, 지금 예제 문제들을 쭉쭉쭉 풀어주지만 솔직히 우린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뭔데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1차식 0 되게 해주는 그 값을 fx 넣으면 돼. 얘만 기억하고 쓰면 돼. 왜? 그것만 쓰는 거니까. 즉, 뭐다? 어떤 다항식을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무조건 나머지는 얘다.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것만 갖다 쓸 거니까. 자, 그러면 66번. fx를 x-2로 나눌 거야. 1차씩 나눈다. 그 나머지 정리인가? 근데 몫을 언급하고 있어. 몫을 언급했다라는 거는 검산식을 쓰라는 거야. 그래서 뭐다? fx는 x-2에 qx 더하기 나머지 3.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장. 이번엔 뭐야? q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눌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얘도 나머지 정리잖아. 어떤 다항식을 1차씩 나눌 때 나머지. 저거 쓰면 되잖아. 그럼 뭐 나와? 두 번째 문장에서 q-2는 마이너스 1이구나. 될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자, 1번 문장 그래서 1번씩 나오고 자, 두 번째 문장 여기서 두 번째씩 나온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제 뭐 하지? 그러면 x 곱하기 fx라는 다항식이 있대. 이런 식이 있어.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2로 나누래. 그럼 뭔가 몫이 나올 거야. 뭐 관심 없고. 뭐 구하지? 얘 찾으래. R은 너 얘 찾으래. 자, 뭐야? 여기 무슨 식이 오건 관심 없어요. 몇 차씩 나누는 거다? 1차씩. 1차씩.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 무조건 0 되는 값 대입하라고. 그럼 뭐야? 이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지. 그럼 넣으면 되지. 따라서 뭐가 되겠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네.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f 마이너스 2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뭐 할 거야? x에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야. 그럼 f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4에 q에 마이너스 2에
3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몇이야 이거? 고맙게도 써있네. 어머! 따라서 몇 나와? 7. 되겠어? 이거 7이야.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항상 관계 파악 잘해야 돼. 중학교 때는 관계 파악이란 말이 없어. 그냥 풀면 끝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관계적인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관계 해석이. 조건 만들고 식 만들었는데 우리가 풀게 이거야. 여기서 뭘 썼는데 저기 뭘 썼대.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걸 잘해야 고등학교 문제를 잘할 수가 있어. 되겠습니까? 자,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66번. 자, 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얘밖에 안 썼어요, 지금. 요 내용밖에 쓴 게 없어. 됐지? 자, 67번이요. 어디 봅시다. 자, 문제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설명은 안 할 건데, 자, 우선 67번. 오타입니다. 이거 제곱이에요. 자, x 4제곱 더하기 k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이 있어. 자, 뭐 하지? 어이구. 1차식으로 나눌 거야. 1차 나눌 거야. 근데 나누어 떨어진대. 뭐 뜻이고? 0이다. 맞습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식이 오건 상관없이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뭐다? 무조건 이거 0 되는 거 대입하라고. 그럼 F1. 얘가 나머지겠지. 됐나요? 이건 문제 읽으면서 그냥 풀이법 나와버리네. 아, 그럼 뭐야? 이거 되게 만들면 되는 거네. 간단하게.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할 게 없죠, 그러면. 넣자. 몇 대? 1 플러스 K 마이너스 3 플러스 7. 이 0 돼야 된대. 0 돼야 된대. 그럼 K 몇이야? K. 마이너스 5 끝. 한 게 없어. 무진장 심플한 나머지 정리.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죠. 간단해요. 한 게 없어, 그냥. 얘도 나머지 정리. 됐죠?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67번 했죠? 자, 68번 갈게요. 그래서 지금 항상 어떤 개념을 잡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개념에서 언급된 문제의 유형들을 한 번은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써 있는 게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유형은 아니야. 더 많이 있어. 훨씬 많아. 하지만 여기 써 있는 유형은 그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유형인 거야.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렵든 쉽든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학생들 보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언급된 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복습을 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쌤 이건 진짜 이해 안 돼요. 근데 좋은 건 있어. 이거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3월달 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3월부터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2월달까지는 우리 무슨 목적이야? 한번 전체 수학 상이라는 과정 전체를 한 번은 쫙 훑어서 개념은 정립해야 돼. 개념은. 뭐가 있고, 무슨 공식이 있고, 뭔 유형이 있고, 뭐 이해가 100% 안 돼도 뭐가 있었대, 뭐 아무튼 있나 봐. 쫙 봐서, 그러고 나서 3월달 가면 이제 그 배웠던 개념을 내가 다시 또 설명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문제에 막 투영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모든 문제를 모두 다 100%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지만 이거 나중에. 하지만 복습은 꼭 해야 돼. 왜? 복습 안 하면 나중에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럼 3월달에서 다시 출발할 때 물론 그때 되면 다시 맨 처음부터 하진 않아. 그 다음 단계부터 할 거야. 설명을 다시 하더라도. 그럼 기억 안 나. 그럼 힘들어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긴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68번도 마찬가지야. 자, 보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 2차식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정리 아니죠. 그치? 그럼 써야지. x 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몰라.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 없어. 나머지 없어. 자, 뭐하지? 첫 번째 문장 가지고 그냥 이거 만들어졌어. 검산식. 근데 뭐 찾으라고? A하고 B 찾으래. 오, 미정계수법이네. 근데 미정계수법이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뭐만 고민하면 돼? 미정계수법이야? 그러면 수치대입법 쓸지 계수 비교법 쓸지만 따지면 되겠네. 그치? 그럼 딱 보자마자 쌤 이거는 수치대입법을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보여? 왜? 모르잖아. 몰라 얘. 그럼 전개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따라서 첫 번째 방법. 쓸 거야.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방법 3가지 있어요. 뭐야? 무슨 거야? 아니지? 깜짝 놀랐네. 자, 3가지 중에서 좋은 거 하나 쓰시면 돼. 자, 수치대입법. 뭔가를 대입할 거야. 선생님 뭘 대입해요? 이럴 때는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보입니다. 요시. 1 넣고 마이너스 2 넣어도 되겠다. 얘가 있으면 우리 연산 못하니까 이거 없애야 되거든. 모르는 부분이잖아. 모르는 부분은 냅두면 연산을 못해. 따라서 수치대입법은 항상 뭘 넣자? 이 모르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숫자. 따라서 첫째, x 대신에 1 대입해 볼 거고, 둘째, x에 마이너스 2 넣어볼 거야. 그러면 x에 1 대입하면, 자, 1 넣어봤어. 1, a, b, 2는 1 넣으면 0. 되죠? 자, 마이너스 2 넣어봤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도 0. 됩니까? 뭐야? 딱 봐도 연립하면 ab 나오네.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수치대입법. 연립은 직접 하세요. 되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자, 얘는 계수 비교법도 가능합니다. 쟤는. 아니 어떻게 해요? 이 전개 어떻게 해요? 이 식은 뭔지 모르는데 만들면 되지. 자, 몇 차씩? 3차. 몇 차? 2차. 2차랑 몇 차랑 곱해야 3차 나와? 1차.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1이었어. 여기도 1이야. 그럼 여기도 1이었나 봐. 두 번째. 여기 상수항 몇이야? 2지. 그러면 여기의 상수항은 여기의 상수항하고 여기 상수항 분배 법칙한 게 상수항이야. 그럼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1이었겠네. 되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전개하면 되잖아. 될까? 이게 계수비교법.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차수가 작아야지만 쓸 수 있어. 차수 작아야지만. 되겠어? 자, 계수비교법은 얘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든다? 최고차항하고 상수항만 보면 찾을 수 있다. 돼요? 자, 세 번째 방법. 자, 주어진 식을 다시 쓸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 쓸게요. 자,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만큼 묶으면. 이 식은 x-1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 거네? 그쵸? 그럼 조립제법 써도 되겠네? 가능하겠지? 1, a, b, 2. 자, 1로 나눠 떨어져.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저거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3. 근데 나눠 떨어진다며. 이게 0 돼야 돼. 됩니까? 두 번째. 여기가 몫이지. 근데 이 부분이 몫이지. 근데 이 부분은 뭐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 얘 나머지 얘도 0. 그럼 두 개 연립하면. 근데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은 그다지 나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뭐다? 얘 아니면 얘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원래는.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가능할 때가 있어. 왜? 3차니까. 말이 한 8차 그럼 못해.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69번. 자, 68번은 요 정도. 자, 이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이게 좀 오래 걸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줄어들 거야. 자, 다음은 자, 마지막입니다. 예제. 자,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건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왜? 완전 응용 문제니까. 저걸 어떻게 나눠서 나머지를 찾아요? 못해요. 그래서 살짝 바꿀 거야. 자, 나는 998을 x로 치환을 시킬 거야. 자, 뭔 방법이야? 아, 너무 복잡하니까 좀 단순하게 보자. 그러면 998이 x라면 1000은 x 더하기 2였겠지. 그나요? 그럼 주어진 거 뭐 될까? x 더하기 2의 11제곱을 x로 나눌 거야. 되겠어? 그때 뭐 하지? 뭐 몫이 나오겠죠? 나머지 찾으래. 나머지 찾으래. 그럼 봅시다. 자, 어차피 이거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무조건 이거 0 되는 거 대입하라고. 될까요? 그럼 0은 몇이야? 2의 11제곱. 그럼 몇일까? 2048. 요즘은 알고 있어야 돼. 2의 10제곱 1024. 2의 11제곱 2048. 되겠어? 그럼 나왔어. 근데 문제가 있어. 쌤. 이거 나머지 안 돼요. 왜?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야? 나누는 숫자가 998이잖아. 이거 998보다 크잖아. 그쵸? 그럼 뭐예요? 998보다 크면 한 번 더 나눠야지. 그래서 주어진 2048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몇일까요? 3, 2, 2, 2, 1. 맞아? 2048? 맞잖아. 998. 뭘 잘못 썼다? 자, 2, 28에 16, 1, 9, 9, 몇 나와? 2, 52? 끝났네. 될까? 자, 답 중요하지 않아. 뭐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봐라. 이 부분은 의미 없어. 이렇게 봐라. 치환해서 단순하게 해서 우리는 나머지는 써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맛보기로. 나중에 더 보는 걸로. 됐죠?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좀 건드려 봤는데 유형이 좀 많아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야. 상당히.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다지 많이 어렵지 않아 이제. 자, 요 단어는 7단원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할게요.